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손영민 살해사건 21번째 3.3.1 추락설 문재인 36개 3.3.1 추락설이란 거는 다 아시다시피 3시 31분에 손정민이 한강 쪽으로 떨어졌다. 추락했다. 이 가설 아닙니까? 이 가설이 손정민 사망사건 진실찾기가 아니고 사실은 손정민 살해사건을 은폐, 날조하다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더 이상 은폐하다는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문재인 정권과 경찰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도망가도록 길을 닦아준 계략이 3.3.1 추락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요 그림이 3.3.1 팀의 3.3.1 추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일종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긴급 속보. 엄청나게 알리고 싶다는 얘기죠. 긴급 속보는. 3.3.1 연합국 성 3.3.1 추락설을 주장하는 연합국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만세!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누구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겼느냐? 이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2.18 2시 18분 사진을 보고 손정민이 피살됐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2.18 손정민 피살설 유튜버들한테 3.3.1 추락설 주장자들이 이겼다. 는 걸 긴급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신세계를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적이 누굽니까? 전쟁 상대가 누굽니까? 말하자면 손정민 살해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날조하는 정권과 경찰이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정권의 은폐, 왜곡, 날조를 실사구시로 파헤쳐 나가는 그 진실을 찾는 유튜버들, 2.18 유튜버들을 공격하고 승리했다고 자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신세계는 그렇다면은 2.18 실사구시 유튜버들을 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들은 누구 편일까? 정권과 경찰의 편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런 말들이 자유는 승리한다느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어떤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올리면서 하면 되겠지 님과 초천재 님이 3.3.1과 유족 뜻을 존중하시기로 하는 대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 얘는 얘기는 뭐냐면 하면 되겠지 하고 초천재가
3.3.1을 인정하고 3.3.1 추록서를 인정하고 유족을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왜? 하면 되겠지와 초천제를 이 사람들은 그 3.3.1 연합국에서는 2.18 피살설의 하나의 그 핵심 유튜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들한테 이제 감사하다. 그 다음에 아버님이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아버님은 누구겠습니까? 손정민의 아버지 손현이겠죠. 아버님, 어머님의 용기, 사랑, 정의, 국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건 난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손정민이 아버지가 국민에게 엄청난 희망과 용기를 줬대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전혀 나는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와 정부는 법무부, 검찰, 경찰, 기타 관련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과 조직을이겠죠. 총동원하여 너희 돈이 아닌 국민 세금이고 너희 재량과 기준이 아닌 헌법과 법의 지배에 따른 국가이니 즉시 수사하라.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유런 언어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한국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손정민 아버지가 절대화돼야 될까? 손정민 아버지를 절대화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손정민 아버지가 진실이 아닙니다. 손정민 아버지도 있는 그대로 보면 됩니다. 진실인지 아닌지는 판가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튼 이 사람들의 고백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적은 2.18 피살설 유튜버들이다. 이 2.18 피살설 유튜버들에게 우리가 승리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2.18 피살설을 주장하던 이 사람들이 3.3.1을 존중하기로 하고 아버지 뜻이 따기로 해가지고 사실상 항복한 거다. 우리가 이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정신세계가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정권이 지금 이 손정민 사망 사건에서 제1로 추구하는 거, 핵심적인 거 뭘까? 그건요, 제가 이 사건 처음부터 쭉 줄기차게 얘기해 왔습니다만 살해범, 손정민을 죽인 살해범 흰옷 입은 B, 이 사람은 중국인으로 추정되고 있죠. 지금은 이 사람을 머리카락도 안 보이게 꼭꼭 숨기는 은폐작전입니다. 그래서 살해자 흰옷 B를 감추기 위해 가지고 경찰이 이 사건의 프레임을 만드는데 이 프레임의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이 사건은 딱 두 사람만 관계되는 일이다. 손정민과 친구 A 두 사람만 관련된다. 딴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개입한 사람이 없다. 두 번째, 손정민은 피살된 게 아니다. 손정민과 A는 만취해가지고 사고로 죽은 거다. 이 두 가지 핵심을 추구하는 게 경찰의 사건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을,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작전을 쓰는데 제1작전이 손정민 익사 시나리오 작전입니다. 요거는 4월 25일 날부터 4월 30일까지 수행된 작전입니다. 이 작전이 되자면은 손정민이 익사한 걸 증명해야 되겠죠. 그러자면 손정민 시신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손정민의 시신을 탈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25일 새벽 2시 50분에서부터 이 2.18 사진을 찍은 목격자, 그 목격자가 2시 50분에 떠나죠. 그때부터 3시 38분 A가 자기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때는 손정민이 A 옆에 없다는 게 사진으로 확인됐죠. 그러면은 이 2시 50분과 3시 38분 사이에 시신이 탈취된 겁니다. 탈취를 누가 했냐? 당연히 경찰이 했죠. 그래서 탈취한 시신을 가지고 이 탈취한 시신을 5일간 불법 점유하면서 이 손정민 익사 시나리오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조치가 냉장 보관입니다. 왜 냉장 보관을 했다고 보느냐? 그건요, 제가 법의학 지식이 좀 거의 없어요. 근데 마침 경찰 측에서 공개한 법의학 일종의 개설서라고 할 수 있는 연구 공개 지식이 있었어요. 그 법의학 연구 공개 지식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시체 현상과 사후 경고성 시간, 시체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걸 쭉 법의학 연구 성과들을 망라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겠죠. 그렇죠. 저도 그 검찰청의 공개 지식에 의거해서 이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5일 동안 경찰이 손정민 시신을 냉장 보관한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검찰청 공개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부패와 거인양 외관이 일어나야 되겠죠. 봄, 가을에는요, 거인양 외관, 사람이 거인으로 꽉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그 거인양 외관이 일으키는데 공기 속에서는 대체로 2, 3일 정도, 물 속에서는 4일 내지 6일, 평균 한 5일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정민 시신은 전혀 부패하지도 않았고 거인양 외관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부풀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말끔한 그대로였습니다. 그건 손정민 아버지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시신을 보고서.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냉장 보관이든지 냉동 보관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확실합니다. 근데요, 손정민 오른쪽 뺨에 파열된 상처가 있었죠. 그렇죠. 이거는 유관 검시에서도 확인됐고, 그 다음에 검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손정민 아버지가 손정민 시신을 봤을 때
이 오른쪽 뺨에 있던 파열된 상처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깔끔했어요. 그래서 얼굴이 깨끗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 뺨 파열을 말끔하게 시술했을 뿐만 아니라 얼굴 피부도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볼 것 같으면 이거는 냉장 보관에다가 의사들의 시술, 그 다음에 시신 보관 관리까지 철저히 했다는 겁니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익사 시나리오를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실행을 하는 게 시체놀이 인양쇼입니다. 4월 30일 날 오후에 했죠. 마치 실종됐던 사람을 한강에서 찾아낸 양 쇼를 했죠. 그 인양쇼를 한대요. 첫 번째로 꼽을 이게 인양쇼인 게 확인되는 게 한강경찰청의 배를 여기 보세요. 이 배 보세요.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배라는 걸 식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배 번호도 지워버리고 경찰이라는 글씨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그 태극기도 안 달고 경찰기도 안 달고 완전 유령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유령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도 양심이 있겠죠. 그렇죠? 차마 경찰 이름 달고 이런 짓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5일 된 익사 시신은 당연히 거인양 외관, 거인이 되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혼자서는 절대로 건져 올릴 수가 없어요. 최소 4사람이 협력을 해야 건져 올릴 수가 있답니다. 무게도 무게지만은 몸이 완전히 부풀어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 건드리면 완전히 시체가 뭉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혼자서는 건져 올릴 수가 없죠. 그런데요, 대한민국 경찰은요, 이렇게 혼자서 건져 올리는데 그 건져 올려지는 시신이 당연히 5일 지났으니까 엄청히 거대한 거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건져 올리는 사람보다가 신체가 더 작습니다. 건져 올리는 사람에 비해 가지고 얼레 같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도 아니다. 손정민이 아닌 건 두말할 나위도 없고 이건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마네킹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배를 인양을 하는데 마네킹을 인양을 하는데 이 마네킹을 인양한 배가 그대로 가가지고 시신을 내리면 마네킹이 이게 들통이 다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양선하고 운반선하고 배를 두 척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운반선에다가 손정민 시신을 실어놨다가 인반선에서는 마네킹을 건져 올리면서 진짜 시신을 건져 오는 양 쇼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배가 나란히 저 강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강남에서 인양해가지고는 배가 두 개가 그 인양선과 운반선이 나란히 강북으로 가가지고 운반선에서 진짜 시신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요, 이 시신을 내리는데 사실은 이것도 손정민 시신인지도 정말 100%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여튼 강남에서 인양해가지고 강북에 내린다. 이것도 왜 그럴까? 인양선과 운반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 안 들키기 위해서. 그래서 익사 시나리오를
실행해가지고 제1류 작전을 일단 완성을 했죠. 그 다음에 4월 30일 날 시신을 건져 올리는 쇼를 하고 나서부터는 제2작전에 돌입합니다. 제2작전은 뭐냐 하면은 A한테 누구를 파견하냐. 이 사건은요, 보세요. 익사 시나리오가 4월 25일 날 새벽, 그러니까 손정민이 살해되자마자 곧바로 착수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권이 사건을 인지하고 바로 작전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요, 작전에 돌입하면은 첫 번째는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이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손정민 시신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탈취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전 과정의 목격자가 누굽니까? A죠. A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A와 A 가족이 입을 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와 A 가족이 입을 못 열도록 하는 제2의 작전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A 집에 뭐 소방관이 출동하고 뭐 이런 얘기 했죠.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요, 이미 정권 차원에서 A 가족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A 가족 그 이후에 한 행동은요, 전부 꼭두각시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2작전은 뭐냐면 A 블랙아웃 작전. A가 입을 못 열도록 하는 작전이다. 왜? 전 과정 목격자이기 때문에 진실을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진실의 전 과정을 알고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A죠. 이 사람이 입을 열면 진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입을 못 열도록 딱 변호사를 붙이는데, 변호사는 어떤 사람을 붙이냐? 이 정권의 핵심 실세 중에 한 사람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옛날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 출신인 이은수를 A의 변호사로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이은수가 원앤 파트너스의 변호사이기도 한데, 이쪽 변호인단 측에서 곧바로 A의 브레이크아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A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러는 겁니다. 4월 26일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A가 소년을 그 이튿날 만났죠. 사건 이튿날. 만났을 때만 해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이 그 딱 통제하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요, A가 일체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거는 브레이크아웃이 된 게 아니고 입이 동시에 된 것이죠. 그렇죠? 닥쳐 아웃이 된 겁니다. 닥쳐 아웃. 입 닥쳐 아웃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죠? A를 의뢰껏 브레이크아웃으로 인정하고 A를 참고인으로 해가지고 하나마나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 주목도 이런 제2작전 A 브레이크아웃의 주목적도 두말하기 없이 살해자 신호 B를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시술을 누구한테로 집중시켜요? A한테로 집중시켜가지고 B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권과 경찰이 워낙 이 말도 안 되는 익사 시나리오를 막 밀어붙여가지고 무모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다 많은 부분이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정권과 경찰이 자기들이 만든 익사 시나리오에 익사를 해버린 겁니다.
정권과 경찰을 익사시킨 힘의 근원이 뭐냐? 뭐겠어요? 유튜버의 실사굿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는 유튜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은요, 절대적으로 정권의 통제를 받고 정권에 어긋나는, 정권이 거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도를 못합니다. 근데요, 유튜버는 한국 언론이 아니잖아요. 미국의 근거지를 둔 구글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정권의 통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어떤 면에서 유튜버가 나라를 살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가 없었고 유튜버가 없었으면, 그 다음에 그 실사구시 하는 유튜버가 없었으면 이 사건은요 며칠 지나지도 않고 다 묻혀버리고 다 잊혀질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익사 시나리오를 실체를 밝혀내고 사실은 익사한 게 아니고 피살된 거라는 걸 끈질기게 추구해서 밝혀낸 게 누굽니까? 유튜버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실사구시를 통해서 피살설이 한국의 대세가 되도록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요 너무나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왜? 보세요. 온갖 사기를 쳐도 전 기득권은 침묵하죠. 그 다음에 코로나 계엄령을 통해 가지고 일체의 진실 찾기 운동, 저항 운동, 시위 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하자는 데 넘어갈 수밖에 없어. 이 개돼지들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4년 동안 사기를 쳐도 4.15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석 180석을 도둑질해도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겁니다. 그것도 한중합작으로 사기를 쳤죠. 그래도 그걸 파헤칠 힘이 없다, 너한테는. 그러니까 이건 내 세상이야. 우리 마음대로야.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전 기득권이 침묵의 카르텔에 빠져 있죠. 왜? 한국의 기득권 세력들은요, 손톱 많은 이익을 위해서도 절대로 실사구치 같은 진실을 밝히는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 인간들이. 한국의 기득권은요, 저 동해 바다에 다 쓸어버려야 돼요. 전 기득권이 침묵의 카르텔을 지키고 있다. 청와대 권력과 여야 정치권 누구 하나 입 여는 사람 없잖아요. 손정민이 어떻게 죽었는지 의혹 제기한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언론, 지식인, 전문가 아무도 없잖아. 이런 기득권의 거대한 침묵을 강제하는 슈퍼파워는 뭘까? 청와대일까? 청와대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뭐일까? 내가 볼 때는 이거 많은 사람들이 또 짐작하다시피 그 슈퍼파워는 중공입니다. 중국 공산당. 옛날에 미국한테 입도 뻥끗 못할 때와 지금은 중국한테 입도 뻥끗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기득권층이. 다 매수되거나 제압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 큰일이에요. 그 다음에
더구나 이 문제를 떠들어줘야 되는 건 언론이 떠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언론이 진실 추구를 안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근데 언론이 권력에 협조하고 앞잡이 역할을 합니다. 모든 언론이 그래요. 한두 개, 안동데일리, 그 다음에 또 뭐 파이낸스 타임즈, 이런 극히 작은 언론 한두 군데서 목이 많은 소리를 낼 뿐 모든 언론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BC 실화탐사대는 흰옷 살해자 신옷 숨기기의 선봉 역할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실화탐사대 전체를 아예 그렇게 꾸며가지고 만취해서 이 사람들이 그 사고사로 죽은 거다 하는 이쪽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한 걸음 더 나와가지고 흰옷 B를 숨기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흰옷 B를 추적하고 있는 유튜버들을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언론이 있는데 내가 저 유튜버 따위에 겁을 먹어 쟤들을 밟아버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은 유튜버뿐만 아니라 주권자를, 대한민국 헌법상의 주권자를 아예 가축보다도 못한 존재,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멋대로 해도 된 존재. 그래서 이들은 그죠? 아무 두려움 없이 경찰의 익사 시나리오를 강행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죠? 익사 시나리오가. 그래가지고 국과수를 동원해가지고 익사 추정 보고서를 받아냅니다. 이게 5월 13일이죠. 그렇죠? 보세요. 물에 오일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게 된다? 거인이 되는 건 그건 누구도 다 아는, 아니 누구도 아는, 국가수의 이 검시관이라면 누구나 아는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익사추정이라고 보고서를 냅니다. 의사면허증 뺏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증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증언을 날조하죠. 낚시꾼 7명이 목격했다. 그래가지고 시원하다는 듯이 발목까지 밖에 안 오는 그 강을 헤엄쳐가지고 갔다 그래요. 참 어이가 없죠. 증거를 이제 증언을 날조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증거까지 날조합니다. 특정 10m 지점에 흙 묻은 양말을 이게 증거다 그러고 내놓죠. 그렇죠, 그죠? 그건요, 보세요. 그 뻘은요 10m까지 들어가려면은 저 목 없는 양말은요 절대로 신고 그 10m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발도 벗겨지고 다 벗겨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공공연하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 경찰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10m 지점에 흙만 묻어 있다면 거기 날아가 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튼 이런 되나마나 소리를 해도 저 개돼지들은 다 우리한테 속고 따라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다 담아가지고 중간 그런 날조 증거를 담아가지고 중간 수사 보고서라고 더 발표를 했죠. 이게 사기의
뭐 백화점입니다. 사기 백화점입니다. 그러나 놓고는 사건 끝 외치고 싶었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 못한 게 뭐냐 하면은요, 유튜브가 있다는 거, 한국에. 국가의 통제, 완전 통제가 안 되는, 한국 정권의 완전 통제가 안 되는 유튜브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실사구시를 추구하는 유튜버가 있다는 걸 깜빡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튜버들이 반격을 시작하죠. 경찰 익사? 그 사기야. 그래가지고 조목조목이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 주권자들도 이래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경찰이 사기치는 게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론도 경찰을 극한 불신하는 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익사 시나리오 때문에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진퇴양난의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돼 있어요. 허우적대기만 할 뿐. 더구나 정권은 공포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공포에 빠지냐? 유튜버 실사구시 능력을 보니까요. 사례를 특정해내거든요. 흰옷 입은, 위에는 흰옷 입고 아래에는 반바지 입은 저 사람이 살해했다. 폭행 살해했다. 그걸 찾아냈거든요. 그 다음에요. 흰옷 입은 사람이 사실은 A가 아니고 합석자 B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하는 걸 거의 밝혔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권의 범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정권의 배후에 누가 있다, 누가 조종을 하고 있다, 중국이 조종하고 있다는 까지 다 들통이 나버립니다. 그럼 정권이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경찰은 정권이 판단한 겁니다. 경찰하고 유튜브하고 진실 게임을 하면은 이거는 백전백패 경찰이 진다. 이대로 가면 끝난다. 이거 어떻게든지 이 사건에서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내놓은 게 36개 작전입니다. 그래서 36개 작전이 뭐냐? 36개란 책이 있죠. 그죠? 중국에서 나온 책인데, 주의상,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분리할 때는 목숨을 부지해야 되잖아. 그죠? 안 그러면 죽어요. 그렇죠? 죽지 않게 위해서 내놓는 게 36개입니다. 그죠? 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계책이에요. 그래서 36개를 선택을 합니다. 정권이 선택한 거죠. 경찰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손정민 사건으로 도망가야 된다. 출행난을 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놓은 36개 대책이 뭐냐 하면은 331 작전입니다. 331 추락설을 퍼뜨려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의 제3의 작전이 331 추락설 작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1작전은 뭐였습니까? 익사 시나리오 작전. 제2작전은 A 블랙아웃 작전. 제3작전은 331 추락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 경찰이 진퇴양난에서 빠져나오자. 빠져나오기 위해서 계략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익사로 지금까지 해놨던 거기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익사가 아닌 사고사 뭐로 만들자. 뭐냐? 추락사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 추락한 걸로 손정민이 익사했다는 말로는 이제 도저히 아무도 설득할 수 없으니까 추락했다.
걸로 몰아가도록 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잡이에 누구를 세우냐? 최대의 구독자를 가진 신의 한 수를 세웁니다. 그래서 정권이 36개를 선택하는데 그 36개의 구체적인 작전이 뭐냐면 331 3시 31분에 손정민이 한강 쪽으로 추락했다. 이런 331 추락설입니다. 근데요, 이 신의 한수가 내놓은 331 손정민 추락설은요, 100% 날조입니다. 날조인 증거를 제가 쭉 대보겠습니다. 우선 그 추락했는 지점의 지형이요. 331 추락 물체는 아주 막 최고 속도로, 빠른 속도로 추락을 하죠. 저 뭡니까? 무슨 뭡니까? 저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런 물체처럼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속도로 추락합니다. 근데요, 그거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추락 지역이라야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요, 이 느낌이슈라는 유튜버가 실제 가가지고 그 지역을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해보니까 이게 추락할 수 없는 지형이에요. 보세요. 요 도로가 있죠. 도로 옆으로는 이 풀밭인 잔디밭이 있는데 이 잔디밭 언덕이죠. 그죠? 잔디밭 여기는 그 사람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돗자리를 펴고 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바로 옆이 완만한 경사지가 4,200, 4m 20cm 정도의 완충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완충지역. 이 완충지역이 비탈인데요. 그 비탈의 경사가 대략 한 15도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15도 경사에 추락했다. 그 말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적어도 추락이라 할 것 같다면 한 80도 정도 경사는 돼야 추락이라는 말이 가능하죠. 추락이라는 어떤 현상이 가능하죠. 여기는 기껏해야 넘어지든지 아니면은 구르든지 그런 건 가능하지만은 추락할 수는 도저히 없는 지형이다. 그래서 4.2m의 완충지는 15도의 비탈인데 이건 도저히 추락할 수 없는 것이다. 추락할 수 없는 곳에서 추락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 다음에 이 느낌일수가 또 찾아낸 중요한 거는요. 그 떨어지는 영상, 추락하는 영상을 보니까 이게요. 가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기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쪽이라는 겁니다. 이 보세요. 강가가 있고 그 다음에 맨 그 풀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가 있고 그죠? 시멘트 도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풀밭이 있죠. 저 잔디가 있죠. 그러니까 이 떨어진 지점은 강가 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강기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나올 때도 보면요. 요 보세요. 요 사람 그림자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 사람이 나올 때도 볼 것 같으면요. 사람 형상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 형상이 나올 때도 볼 것 같으면 이 거의 도로쯤이나 아니면 도로 이 안쪽 그러니까 그 강가 쪽 말고 그 반대쪽 이쪽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모양의 사람 형상이 움직이는 곳이 저 강가 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륙 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떨어지는 물체를 보니까 이게 보세요. 머리가 이 몸이 아니고 머리라는 겁니다. 머리. 그러니까 이 안쪽에 이 잔디에서 사람이 머리 모양이 수그린다든지 이런 머리 모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머리 움직임을 잡은 거지 사람이 떨어지는 장면을 잡은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꼼꼼하게 영상을 분석한 추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에부터 제가 주장하던 것인데 손정민이 추락 지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2.18 사진 찍은 데서 추락 지점까지도 당연히 사람이 움직이면 CCTV에 포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동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CCTV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2.18 사진 이후에 손정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CCTV 영상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무슨 손정민이 추락한 거야. 그래서 경찰이나 신의 한수는 네 말이 맞다면은, 당신 말이 맞다면은 이동한 증거부터 내놔라. 그 다음에 손정민이 찍힌 영상, 손정민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손정민 영상이 일 가능성이 0%다. 왜? 손정민 나타나는 영상을 볼 것 같으면요. 흑백 영상이죠. 그죠? 흑백 영상인데도 그죠? 손정민이 위도시 흰 바탕에다가 검은색 문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작게 나와도 검은색으로 나오질 않은 겁니다. 위도시. 흰색 내지 회색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모든 영상에서. 그러면은 이 떨어지는 영상은 검은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저건 손정민이 아니다. 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추락 속도 문제인데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낼 수 없는 속도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신의 한수가 실험을 해봤어요. 아무리 빨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그 속도로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속도가 불가능하다는 걸 신의 한수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추락 물체가 손정민이 아니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손정민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손정민 추락 물체가 손정민은 아는 건 두말하라였고 컴퓨터 그래픽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선 이 떨어지는 물체의 크기가요. 요 동영상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영상보다 아주 작아요. 많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그 키가요. 높이가 보통 한 반밖에 안 돼요. 지나간 사람들 높이의 반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영상에 비해 가지고 다른 영상들은 이 형상이요. 대단히 뭡니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몸 바깥에 그게 그죠? 몸 아닌 부분이 이 막 흐릿하고 뭐 들쑥날쑥하고 뭐 도대체 저게 사람이구나 그냥 머리로 짐작하는 거지 진짜 사람 형상인지도 뭐 불분명할 정도로 경계선이 아주 불분명해요. 근데요 이 떨어지는 물체를 볼 것 같으면 그 경계가 너무나 또렷해요. 이건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동작도요 딴 사람들 지나간 사람들 동작을 볼 것 같으면요 저 사람이 걸어가니 이 자리 이동한 걸 보니까 움직이는가 보다 하는 거지 걸어가는 모습이고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요. 거의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떨어지는 물체를 볼 것 같으면 그 동작이 막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컴퓨터 그래픽이라야 가능하다. 영상에 나타나는 것은 저래 나타날 수가 없다. 사람이란 저래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찰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마네킹이라고 가지고 마네킹을 끌어올리면서 손정민 시신이라고 사기를 쳤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그래픽을 딱 만들어 놔놓고 추락물체라고 속이고 있는 거다. 그럴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99%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또 결정적인 거는 331 추락 3시 31분 57초에 손정민이 추락했다. 근데 추락 이후에 손정민의 행방, A의 행동이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선요. 손정민의 행방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손정민이 떨어졌으면 거의 떨어져가 죽었는지 아니면 안 죽었는데 뭣도 모르고 바다에 들어가서 익사를 했는지 아니면 어디로 이동을 했는지 그게 다 밝혀져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죽었다 할 것 같으면 그 이튿날 또 당장 발견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손정민 행방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추락한 것이 아니다. 추락한 것이라는 걸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행동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손정민을 구하러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5초 후에 따라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 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죠. 도움 요청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또 비상 연락을 해야 되겠죠. 119나 112나 병원이나 전혀 안 했죠. 그러면 뭐라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A가 손정민 구하러 내려갔다는 이것도 사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이상 구하지도 않고 언덕으로 올라와 버려요. 그러고는 부모하고 전화를 해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고는 친구 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피탈해서 잠을 자요. 친구가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지나가던 행인이 깨워요. 위험하게 보여서. 근데 깨가지고 손정민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집으로 가요. 바로. 이게 손정민을 찾는 사람이에요. 손정민의 친구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A의 행동으로 볼 것 같으면은 저기에 추락한 물체는 절대로 손정민이 아니다 하는 걸 손정민의 행동이 웅변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추락설을 날조했죠. 그 다음에 그걸 유포하고 나아가서는 이 추락설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피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협박을 합니다. 얼르고 협박합니다. 종이TV가 선동 유포했다는 건 이미 얘기했죠. 그 다음에 버드보이스가 무슨 추락설 대변인 같아요. 이 사람이 아예 피집사를 협박을 합니다. 이 피집사는 사람이 대단히 순수한 분인 모양이에요. 마음이 여리고 순수한 분이다 보니까 주로 이 사람을 표적을 삼아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요, 보세요. 피 유튜버 본색 드러났다. 참 대단하죠. 그 다음에 또 피 유튜버님 제발 유가족을 울리지 말아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얼르고 협박하는 거죠. 그죠? 감성팔이하고 소년팔이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는
그 부정할 능력이 안 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 하면 되겠지도 공격을 하고, 공격하는 김에 나도 공격을 해봐요. 피살설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는 나잖아요. 어? 아니, 저 두 가지 익사 시나리오, 익사쇼를 이놈들이 하고 있다. 정권과 경찰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블랙아웃 작전을 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얘기하는 피살설에 대해서도 한번 그 비판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이 만들려고 한 게 뭡니까? 피살설 대 추락설의 싸움판,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피살설과 2.18 피살설과 3.3.1 추락설은 본질이 달라요. 2.18 피살설은 뭐냐면 1시 38분에서 2시 사이에 동영상을 보고 거기에서 흰옷이 손정민을 폭행, 살해한 장면을 거의 추적을 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때 손정민이 죽었다는 걸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 거의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시 18분 사진을 보니까 손정민이 죽은 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시 18분 이후에는 CCTV에 손정민 움직임이 없다는 것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시 50분부터 3시 38분 사이에 경찰이 손정민 시신을 탈취했다는 것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피살설은요, 철저히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실사구실을 한 가설입니다. 그런데요, 3.3.1 추락설은 뭐냐 하면요, 망상이에요. 망상. 계략이에요. 계략. 망상에 기초한 계략이다. 왜? 3시 31분 57초에 검은 물체가 한강변에서 추락했는데 이 검은 물체가 손정민이라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 검은 물체가 사람이라는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마구잡이로 손정민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추락했다는 건데, A도 같이 따라서 추락했다는 건데, 보세요. A가 추락해가지고 손정민을 구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구하게 했는데 구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까 본 그런 행동이에요. 도움 요청도 안 하고 아버지하고 전화하고 난 그 다음에 그 비탈에서 들어누워서 잠이나 자고 행인이 깨니까 깨워주니까 손정민은 몽땅 다 잊어버리고 손정민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런 사람이 손정민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추락 이후에 손정민의 행방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설 이거는 원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가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계략입니다. 무슨 계략이냐? 정권과 경찰이 이 사건으로부터 도망가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한 36개 계략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설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2.18 피살설은요, 증거의 해석에 기초한 가설이다. 근데 3.3.1 추락설은 증거가 전무한 망상에 기초한 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추락설을 내놓고 대대적으로 해봐야 피살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피살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진실게임을 더 하다는 큰일 나 있거든요. 경찰 대 유튜버의 진실게임을 더 버티다는요. 경찰도 죽고 정권도 죽어요. 왜?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유튜버 전쟁을 유도한 겁니다. 경찰은 싸움에서 싹 빠져가지고 유튜버 전쟁을 유도해요. 피살설 때 추락설 유도하고 그 맨 선봉에 섰는 게 누구다? 신의 한 수다. 그 다음에 소년도 여기에 가담을 합니다. 가세를 합니다.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A를 고소를 해요. 보세요. 2.18 피살설에 의해서 실사구시로 거의 밝혀진 게 뭐냐면 살해자는 흰옷 B다. B라는 걸 단정하지 않더라도 흰옷 입은 사람이다. 중대장파가 아니다. 그러면요. 소년이 고소해야 될 사람은 당연히 1시 38분에서 2시 사이 2시의 동영상에 나오는 흰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고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A를 고소해요. 중대장바 입은 A를 고소해요. A가 그죠? 손정민을 폭행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폭행체사로 A를 고소할까? 이거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고소입니다. 왜? 손정민이 폭행한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A를 고소했을까? 이거는 경찰하고 A 측하고 소년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 소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제가 다시 동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소년도 이렇게 흰옷 B를 제껴놓고 피해버리고 저 A측이 스포트라이트를 확 비춰도를 사람들의 시선을 딱 집중시켜 놓고 있는 A를 소년도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년은 확실하게 경찰 A측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경찰이 마음 놓고 사건 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변사심의위원회를 얼렁뚱땅 열어가지고 내사 종결 선언을 하고 출행랑을 쳐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타치 바이바이 그러면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피살설 때 추락설 너끼리 사고가 얻는 죽든 관계없어 이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재인도 경찰이 6월 29일 날 내사 종결을 하고 나서 한 20여일 후에 문재인 또 이렇게 눈치를 싹 살피다가 문재인 또 무조건 출행령을 놓습니다. 7월 22일 날 경찰이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하고는 그냥 이 사건에서 도망가 버립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그죠? 저 52만 명이 청원을 올려도 두 눈 딱 감고 외면하고 있다가 이렇게 살짝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길을 누가 터줬다? 331 연합팀이 터준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제3작전 이게 3.3일 추락설인데
이 36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냐? 경찰과 유튜버의 진실 전쟁을 유튜버 전쟁으로 살짝 바꾸는 데 성공했죠. 그러니까 경찰이 출행랑을 치고 문재인도 출행랑을 치고 가볍게 도망가 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피살설도 시간이 약이죠.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하고 정권과 경찰은 웃고 있는 겁니다. 그게 경험이니까. 경험칙이니까. 시간이 약이다. 자, 지금까지 제 얘기로 3.3.1 추락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튜버들의 정체가 거의 드러났죠. 근데 처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올렸던 이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걸 보면요, 3.3.1 연합국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 보세요. 긴급 속보, 3.3.1 연합국 승, 이건 얘기했죠. 이들이 얼마나 좋았으면 긴급 속보까지 내가지고 3.3.1 연합국이 승리했다고 만세를 부를까. 보세요. 이들의 전쟁은 누구를 향한 전쟁이었다? 2.18 피살설을 향한 전쟁이었다. 이들의 전쟁 목적은 뭐이다? 손정민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다. 그건 아무 관심 없다. 그럼 뭐냐? 2.18 피살설을 부정하고 제압하고 분쇄하고 몰아내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일찌감치 만세를 불러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3.3.1 연합국이라는 저 유튜버들의 정체가 거의 나왔죠. 이 사람들은요, 정권과 경찰의 선동대입니다. 선동대. 선동대가 한 일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익사. 그 익사 시나리오 때문에 익사했죠. 정권과 경찰을 구해준 겁니다. 익사설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추락설을 딱 탈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이 추락설은 증거도 없고 내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카더라,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불가합니다. 애드벌룬을 띄워놔놓고 그걸 사실로 믿으라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바꿔치기 합니다. 경찰과 유튜버의 진실 전쟁을 유튜버 사이의 가설 전쟁, 피살설대 추락설의 전쟁으로 바꿔치기 해버리죠. 그러면 경찰이 거기서 싹 빠져나올 수 있죠. 정권도 싹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익사 시나리오 때문에 그 정체가 들통이 난 정권과 경찰이 36개를 넣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정권과 경찰의 36개 길을 닦아주는 뭡니까? 앞에 지나가면서 비켜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호위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새끼 빨라쟁이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고방식이 그죠? 너무나 유화적이에요. 보세요. 대놓고 3.3.1 연합국이 승리했다고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야 우리 정체는 이런 사람들이야. 지금 뭐 천지만방에 막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18 피살설을 적으로 몰았죠. 2.18 피살설이 누구의 적입니까?
정권과 경찰의 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권이 앞잡이야 하고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요. 하는 짓이 꼭 빨갱이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산당식 가치 독점을 합니다. 공산당식 가치 독점을 어떻게 하냐면 자유, 정의, 진리는 승리한다 그래요. 자기들이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딱 모든 좋은 가치를 독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면 좋은 가치, 남이 하면은 범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민주당이 하는 짓하고 똑같습니다. 이게요. 1960년대 70년대 관제대모 때 반공궐기대회 때 하는 선동하고 똑같아요. 전 국민이 하나 되어 북한의 전 인민이 하나 되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개개인은 존엄한 개인들이에요. 각자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건 전체주의적 발상이에요. 그 다음에 3.3.1 사건이 어떻게 5천만 국민 의혹이에요. 자기들이 내세우는 걸 국민 의혹이라고 그래요. 5천만 국민 의혹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죠. 전형적인 빨갱이식 독재의 전체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언어들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3.3.1 사건이라는 거는 수사해봐야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증거도 아무것도 없고 내용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검은 물체가 떨어졌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더구나 이들이 이 3.3.1을 정당화하는 방법이요. 너무 유치해요. 어린애들거든, 어린애들. 봐! 우리 엄마가 맞다 그러잖아!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엄마 앞에 징징 울면서 엄마 제가 때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대고 있는 게 뭐냐면 정당화 근거가 뭐냐면 손정민 가족이에요. 손정민이 가족이 무슨 뭐 진리예요, 진실의 화신이에요, 뭐예요? 그냥 피해자 가족일 뿐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최고 권력이 숨기려는 진실이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 최고의 권력이 숨기려는 진실을 밝혀내려면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첫째, 실사구시 할 수 있어야 돼요. 실사구시 하려면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이 실사구시 해가지고 내한테 이익 돌아오는 게 있어요. 엄청난 피해만 볼 수 있어요. 양심이 살아있어도 건강하게 살아있지 않으면요, 실사구시 안 해요. 작은 이익에 얼마나 민감한데, 사람들이. 민감하도록 인간이 만들어진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이익에 민감하도록 만들어진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돈에 한장한 사회가 한국 사회잖아요. 이 사회에서 실사구시를 추구한 사람은 웬만한 양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양심만 가지고 됐냐? 실사구시. 실사구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해석하고 그 정보에서 진실을 추출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서 섣불리 실사구시 외쳤다는요, 금방 당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몸으로 맨몸으로 막 부닥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규합하고 적의 약점을 찾아내고 이쪽의 진실이 저쪽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고, 이거 다 지혜로운 어떤 작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작전이 아무리 있어도 투쟁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 얻어내요.
그래서 실사구시, 지혜, 이 투쟁 세 가지가 합해져야, 삼위일체가 돼야 진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손정미 아버지가 말한다고 해서 진실이 찾아진다? 참 그럴 것 같으면요. 참나 어이없어 이 사람들. 소년이 피해 가족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소년의 입장이 곧 진실은 아닙니다. 소년도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하는 그대로 봐야 돼요. 소년의 실체, 소년도 실체를 봐야 됩니다. 피해 가족이라고 해서 소년이 모든 게 옳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소년을 꾸준히 지켜봤어요. 근데요, 그렇게 지켜봤을 때 소년의 목표는요, 절대로 진실 찾기가 아닙니다. 손정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게 소년의 목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소년이 찾는 건 뭐냐? 손정민과 가족의 명예입니다.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손정민이 마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소년은 손정민의 마약을 숨기기 위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고 어떤 야합도 가능합니다. 왜? 손정민의 명예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소년에 대해서도 그 사람 진실이야 그래 얘기하면 안 돼요. 소년의 실체를 보고 해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요, 소년이 추구하는 길하고 내가 추구하는 길이 왜 같아야 돼요? 나는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실사구시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소년이하고 같아야 돼요? 소년은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정민 사건은 단순한 손정민 사망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국가 정체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보세요. 저렇게 익사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입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공안입니까? 어느 쪽이 가까울까요? 나는 이미 한국 경찰은 70% 중공식 공안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못 막아내면은 대한민국이 소중공으로 가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손정민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손정민 아버지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중공으로 가느냐, 대한민국을 지켜내느냐, 이 싸움에서 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소년을 빙자한 이들 세력들은요, 사기를 치고 너무 무지해요. 버드 보이스를 한번 봅시다. 이 버드 보이스를 보면요,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우리 국민이 A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래 해놔놨죠. 그죠? 요거부터 사기예요. 이런 걸 주어 사기라 그럽니다. 물론 내가 만든 용어입니다. 주어 사기란 뭐냐 하면은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서 전체의 생각인 양, 모든 사람의 생각인 양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옛날 독재자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요, 우리 국민이 지가 어떻게 알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서? 버드보이스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어떻게 A를 의심하는지 어떻게 알아? 나 A 의심 안 해. A는 목격자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 국민이라는 말을 하면 단언한 이건 사기예요. 그러니까 버드보이스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A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독재자의 언어예요. 국민이라는 말도요, 이게 전체주의적 말이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지 국민이 아니에요. 국의 백성이 아니에요. 어떤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천부인권을 가진 존재일 뿐이에요. 사람은 개개인으로 천부인권을 가진 존재. 국민이라는 말은 집단적인 언어예요. 이 말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용어를 함부로 쓰는 버드보이스는 거의 그 어린애 같은 전체주의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버드보이스가 내가 A를 의심하는 그 뭐 이렇게 안 하고 우리 국민이 A를 의심하는 이렇게 썼는가? 내가 A를 의심하는 이름 했으면요, 이건요 사실은요 바보 인증이에요. 버드보이스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바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왜? 이 너무나 무지한 말이거든요. 보세요.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버드보이스가 주장하는 1, 2, 3, 4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의심한다. 더구나 7시간 블랙아웃을 주장하면 의심은 극대화된다. 거짓말 탐지기 조서를 거부하면 용의자로 의심한다. 참고인 진술에 변호사를 대동하면 용의자로 의심한다. 증거를 버리면 용의자로 의심한다. 이런 얘기들은요, 이건 너무 무지한 말들이에요. 뭘 몰라도 참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있잖아, 그죠?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사건 탈취를 시도하잖아, 정권이. 그러면요, 당연히 A와 A 가족에 대해서도 정권이 통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 통제가 들어가가지고 통제하는 사람을 A 곁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게 뭡니까? 파견 변호사, 정권이 파견한 변호사입니다. A를, 그 A 옆에, A가 입을 띄면 진실이 밝혀지니까 절대로 입을 못 띄도록, A 가족들도 객소리 못 하도록 그 옆에 변호인단을 딱 붙여놓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이은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전해철 행안부 장관 국회의원 시절에 비서관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A 통제자예요. 그러니까 1, 2, 3 상황에서 버드보이스가 말하는 그 얘기들은요, A가 A의 뜻이거나 행동이 아니에요. 브레이크아웃이다 하는 거 A가 나는 브레이크아웃이다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켰어요? 변호사가 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요, A의 뜻이나 행동이 아니라 정권이 붙여놓은 변호사, 즉 A 통제자가 한 조치들에 불과해요. 그걸 가지고 A한테 네가 그 범인 아니냐 이래 묻는 건 그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 다음에 5항에서 7항까지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드보이스한테 내가 한마디 충고하자면요, 뭘 모르면은, 머리로 이해가 안 가면은 눈치라도 좀 빨라야지. 이게 뭐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바보 소리 들어요.
그래서 유튜버 전쟁을 이 사람들 이제 붙여놨죠. 그죠? 근데 여기 놀아나면 우리도 바보입니다. 그죠? 이 작전에 놀아나면은 정권과 경찰은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실사구시를 하면서 지혜를 모으고 투쟁의 그날을 기약해야 됩니다. 근데요, 문재인 36개가 얼른 보면 대성공을 거둔 것 같죠? 3.3일 추락설 팀에 의해서 도망간 데 성공한 것 같죠? 그런데 도망가봐야 대한민국 손바닥 위를 못 벗어나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순간은 문재인과 경찰은 그냥 작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차검살경,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해서 경찰을 작살내버리는 거, 수사권을 박탈해버리는 거,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을 통해서 문재인 패거리들을 멸족시켜버릴 기회는 반드시 온다. 내 눈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